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대학 교수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명문대라고 불리는 서울대와 고대에서 교수에 의한 강제 성추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로 서울대 교수는 구속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요새 교수의 업무를 구분하자면 교육과 연구인데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연구보다는 교육에 더욱 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의무도 상당히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구 업적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교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교수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연구 업적에 자기도취돼서 학생과 사회를 우습게 본 결과 교육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철저하게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의 직업 윤리와 양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교수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상식을 철저하게 깔아뭉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기가 막힌 겁니다. 이들 교수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은 뉴스 정리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와, 추운 게 이런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와. 쨍한 날씨죠. 쨍하고, 네. 추우니까 막 다리에 쥐도 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오늘 카피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12월의 첫 불금인데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카피는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네. 아유, 참, 그래도 표현을 좋은 X, 나쁜 X, 네네. 이상한 X였죠, 원래는? 저희가 예. 품격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럼요. 큰일 나죠. 네, 이 중에 핵심은 나쁜 사람인데요. 예. 어제 단독 보도 하나가 이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얘기인데 대통령이 문화부 장관을 불러서 수첩을 꺼내 아무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총리와 내각 구성에서 그렇게 이제 인사 참사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작 대통령은 일개 부처의 국장, 과장, 품평을 이제 어디론가부터 듣고 좌천 인사를 이제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충격적인데요. 저는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저도 뭐 사실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네. 예. 이게 뭐 조응천 대 정윤의 사태, 지금 국정을 흔들고 있는데 또 다른 진실 공방이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밝혀야겠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더욱더 밝혀야지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세계일보가 단독 터트리고 요 사건은 이제 저 한겨레가 단독으로 또 보도했는데 네. 언론들의 좀 경쟁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제 야당 측이 제기한 그 승마협회 물갈이 인사 문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정윤회 씨 부부와 관련이 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이미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요. 해당 국장과 과장이 조사를 하고 승마협회 내부 알력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 쪽도 문제가 있고 반대쪽 세력도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양비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이 조사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했다는 거죠. 보도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장관이 이제 곤혹했을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조용히 다음 정기인사 때
좀 이제 조치를 합시다. 그랬는데 이틀 후에 대통령이 전화를 거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 대목대로라면 대통령은 이렇게 할 일이 없었던 것인가? 글쎄요. 아니면 이 인사 처리가 국정에 정말 중대한 시급성이 있었던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할수록 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럼요. 뭐 사실의 가능성이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일파만파가 되면 괜히 쓸데없이 문제만 커지니까. 고소리 커지게 유진년 전 장관이 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팩트를 철저히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국의 장관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 한 정권의 미래,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비슷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좀 사실을 명명백백 그래서 언론이 터뜨린 요 사안은 두 당사자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측, 유진용 장관 측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유 장관도 뭔가 이제 전임 장관이고 지금은 또 민간인 신분이지만 네. 밝힐 건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청와대 쪽의 반응을 이제 기대해 볼 법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민경욱 대변인을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변인도 이제 브리핑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좀 묘해요. 이 보도 내용 관련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인사 관련 문제를 묻는 것이라면 김 장관, 여기서 김종덕 현재 문체부 장관입니다. 장관의 말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 담당 장관 책임 하에서 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실 그 정윤회 씨, 조응천 씨 발언 터져 나왔을 때 강하게 얘기하던 민경욱 대변인의 모습이 아니고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김종덕 장관 사실 얘기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둘 사이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근데 되니까. 그걸 어떻게 신문에서 알았지? 둘 사이인데 그러고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그것도 이상합니다. 뭐 이 정보원, 취재원도 뭐 나중에 밝혀줘야 할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재원은 그건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 있으니까 네. 언론에선 밝힐 수 없겠지만 그거 참 신기하다. 대통령이 전화했던 내용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게 한겨레가 오보라면 예. 정말 치명적이고 중대한 오보다. 이거는 뭐 언론사가 문 닫을 수도 있는 일이다. 과거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도를 했을 수도 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더욱 그럴수록 네. 유진용 전 장관이 이거 밝혀줘야 돼요. 네. 예. 이게 입만 닫고 있는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게도 뭐 대통령이 이제 일개 부처의 국장, 과장 인사를 챙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래는 대통령이 실국장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이? 차관 이름도 다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정가는 이렇게 이제 정윤의 블랙홀에 또 무슨 이제 다른 대통령 관련 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뭐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여야가 모두 자찬을 했고요. 예.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예. 이게 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고 전해지는데요. 박인용 장관 후보는 주로 도덕성 청문회였다. 예. 그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주로 정책 청문회였다.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박인용 장관 후보는 비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행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군인공제회 아파트 실거주 규정을 위반해서 소유한 건, 또 다운계약서의 작성, 자동차 과태료 23건 장기 미납, 연말정산을 3차례 이중공제 받은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알뜰하게 사셨네. 질타가 있었는데요. 알뜰하게 사셨어요. 연말공제를 3차례나 이중공제를 하셨으면. 이게 주로 단골 메뉴죠. 알뜰한 당신이네, 진짜. 근데 예. 신선했던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다, 이래서 저랬다, 또 타당했다. 네. 이 주 면피성 변명이 많았는데요. 네. 이 박인용 장관 후보자 특이합니다. 뭐냐면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전부 다 저의 불찰이다. 아하.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군인 정신. 네, 거기다 대고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오늘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될 텐데요. 예. 적합 부적합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여야 간에 예. 어쨌든 튀어나온 잘못들을 다 인정했고 이 세금 지식이 부족했다든가 딸의 문제가 있었다든가 해명은 했지만 다 인정했다는 점은
사성장군 출신의 군인다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평가입니다. 이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집 작업할 때 많은 분들이 했어요. 관행적으로, 네. 그거는 뭐 이거는 그렇다고 안철수 치고. 의원도 한번 곤욕을 치렀었죠.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 규정을 위반해 소유한 건 이것도 사실은 좀 사정이 나름대로 좀 있을 수 있다고 네. 봐요. 근데 자동차 과태료 장기비 나오면 이거는 네. 이건 좀 그래서 그렇죠. 차량을 이제 팔아버릴 때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이거를 건데 돈을 안 냈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후보자는 뭐라 그랬냐면 대학생 딸이 있는데 네. 자신의 차를 네. 관용차를 타잖아요, 장군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제차를 딸이 주로 몰고 다녔는데 예. 딱지가 막 붙은 거 몰랐다는 거죠. 예. 그랬다가 차를 팔 때 뭐 압류 걸려 있습니다, 가압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리했다는 거라 예. 이해는 가는데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야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가족들이 문제가 있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연말정산 세 차례 이중공제는 네. 이건 조금 좀 네, 그래요. 너무 꼼꼼한 느낌이 나죠. 한편 정재창 공정거래위원장은요. 예. 이 경제 검찰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이 정책과 자질에 관한 검증으로 매우 모범적인 청문회를 했는데 예. 야당 의원조차 이런 평가를 했어요. 아.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와 관련해서 예. 아무런 흠이 발견되지 않아 아하. 이게 의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다. 예.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고요. 예. 무난히 보고서가 채택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이것도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갑자기 옛날 나중에 생각이 불안하죠. 옛날 생각이 나네. 예. 옛날이 작년입니다. 예. 근데요, 지금 어쨌든 저는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네. 이른바 신속의 개념에서 따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국민안전처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베링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틀 있다가 신속 대응팀이라 해서, 오용호 사건. 예, 네. 그걸 파견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검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김계환 선장의 이 유언성 교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도 추가로 시신 8구가 수습됐습니다. 현재 사망자 20명, 예. 이 중에 한국인이 6명, 동남아인이 14명인데 구조된 분이 7분이니까 남아있는 실종자가 33명이 됩니다. 자, 이틀이 지나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 이제 어제 전해드렸고요. 예. 사고 사흘 만에 우리 군은 해상 초계기 2대와 독도 인근 경비함 한 척을 이제 사고 현장에 파견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기쁘기다. 이런 이야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 추가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고대책본부 진짜 찾았거든요. 이주영 네. 장관은 제가 어떻게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운 모습.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또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타니까 예, 답답하고 화나니까 질타를 쏟아붓는데 너무 이 데자뷰가 느껴져서. 그렇죠. 유가족 분들 당연히 그 심정도 이해되지만 이주영 장관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인데. 저는 정치인 장관 중에서 이렇게 제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처음이에요, 진짜. 유일한,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네. 야, 참 이분 참 이주영 장관도 그렇고 또 뭐 네,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는 그 서울시장 박현정 대표, 네. 뭐 막말 논란, 또 네. 성희롱, 그 다음에 인권 뭐 유린,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인사 전횡 여러 가지 문제 터졌었는데요. 네. 원래 사의를 표명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나면서 그래서 저 사의하지 않겠다라고 번복을 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네. 박현정 대표 측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거죠. 예, 저 요거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네. 정규직 보호 완화를 추진할 듯하다. 이게 일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고용부도 이 기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데 이 최악의 노정 관계로 치닫지 않겠는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한 다음에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지. 맞습니다. 이거 둘 다 불안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 정부기구가.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호 강화 이걸 먼저 하고 네, 그렇죠. 혹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을 균형 잡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되는데 바로 그거죠. 정규직 고용을 야, 이거 참 악화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독특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어떤 노래 들을까요? 뭐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으면 하고 지금 바라는 말씀 오늘의 네. 키워드가 됐는데요. 이정봉이라고 하는 이 좋은 가수가 있습니다. 예. 노래 제목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들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유 의심될 때
1588516 주저 말고 신고해요 1588516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 조기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기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이 송년 공개 방송을 마련합니다.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상암동 YTN홀 여기에서 저희가 송년 공개 방송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 식구들, 여러분 식구들 하면 누군지 아시죠? 저희 정기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인재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그리고 가수 김장훈 씨의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맛있는 간식과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0945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우선 세계신도시와 수원 호내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12월인데?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서울대 키모 교수가 결국 어제 기소됐습니다. 이것이 서울대 역사상 초유의 일, 그런 일이어서요.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들 대부분이 사표가 수리됐거나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와 그 근절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도 교수님은 여교수님이시니까 덜하죠. 요새 어디 교수라고 그러면은 그거 알면 지하철에서 여성이 옆자리에도 앉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게 뭡니까?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난, 서울대학교는 뭐 구속이 됐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아주 이것도 질이 안 좋던데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들, 특히 이제 대학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 교수와 대학원생, 지도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요. 예. 그 관계 자체가 사실 대학원생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졸업 여부가 지도 교수에게 거의 정권이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관행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 있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와 연관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생겨서 뭐 어떻게 보면 얼음판을 비집고 올라오는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청이 말이에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전문직에 의한 성범죄 통계를 냈는데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이 6대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연간입니다. 연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밝혀진 게 400건, 걸린 게 400건이라면 걸리지 않은 건 이거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경찰청이 발표한 바는 뭐 신고 건수는 15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그건 뭐 정확한 통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은폐되는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 400건은 합의조차가 되지 않은,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끝까지 한 사건화가 된 경우가 지금 400건이라는 것이니까요. 결국 연간 뭐 400건 이상 뭐 상당 부분이 지금 이 높으신 전문직 지위에 있는 분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강제 성추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글쎄 실제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왜곡이라는 것을 주제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성범죄자들한테도 하지만 경미한 지금 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하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하는데요. 보면 이제 정말 심각한 뭐 강간 행위를 해놓고도 본인이 뭐 성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대방 피해자가 결국은 문제가 있다. 먼저 유인을 했다거나 뭐 별다른 문제가 아닌데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성추행도 역시 그와 같이 이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뭐 신체적으로는 상해가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니까요. 그렇더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거 일종의 정신적 장애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문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범죄자들 모두에게 통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전문직,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강제 성추행, 성폭행을 비롯한 이런 성범죄의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직인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주변에 있는 뭐 자기의 지도 학생 뭐 아니면 같이 이제 뭐 본인은 사주고 이제 뭐 근무를 하는 이제 뭐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을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괴롭힘을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종의 재미나 또는 장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지금 고대에서 일어난 대학원생에 대한 강제 성추행 이러한 것들도 재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해자 교수가요? 당사자는 아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발각되는 사건들은 그 성추행을 해온 시간이 단지 1회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여러 명한테 했는데 유달리 지금 이번 사건만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이다 보니까 결국은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많은 자들에게 그와 같이 인간관계를 맺어왔는데 단 한 명도 신고를 안 했는데 너는 왜 신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기보다는 신고하는 네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그 구속된 서울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학과. 네. 그 사람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드러난 것만 22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은 것도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22건 정도의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 배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또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22명의 피해자는 대단히 용감한 분, 나의 피해가 남들에게 알려지더라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뭐 나의 피해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비밀에 붙이고 싶다, 나도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수는 사실은 신고를 안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어쨌든 이제 서울대 교수는 구속이 됐고 판결 여부에 따라서 그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구형은 한 5년 이상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범죄 특별법 때문에? 네, 지금 피해자가 또 더군다나 여러 명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순간적으로 격리될 가능성이 높고, 뭐 학교는 완전히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잠재적인 폭탄 아니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 치료를 좀 장기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치료가 사실은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그동안도 이제 어떤 성범죄자들을 요즘은 그 시설 내에서 그 치료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치료 명령도 그 판결을 하실 때 함께 내리면 교도소 안에서 그 상담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치료하면 효과가 실제로 좀 있나요? 이제 그런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들 중에는 일부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피해자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뜯어고치는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죠. 예. 그리고요, 서울대도 사표를 냈었죠. 네, 구속된 네. 교수가. 네. 그런데 서울대는 이제 막 여론이 시끄러워지니까 결국 사표를 수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관리한 걸로. 네. 근데 고대는 사표를 수리한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면 이래요? 이제 사표 수리가 되면 상당한 결과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면직을 하느냐 아니면은 파면을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파면을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 교수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게 되니까 연금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교수들에게 도덕적인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사표를 수리해 버리는 게 관행이고요. 그렇게 하면 면직이 되면서 연금에는 연금 수령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사표를 수리하면은 시간 지나면 다른 데 취직하는 사람도 봤어요. 네,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대학교의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치료를 이게 이런 상황에서 교수는 사표 수리하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배려를 해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조직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2차 피해, 3차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한 피해 그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다치는 피해가 그것이 훨씬 트라우마를 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실 이런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도와 그리고 피해 당사자를 위한 상담 치료 같은 거를 병행을 사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그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사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
글쎄, 뭐 우연히도 금년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성인지의 정도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성인지가 점점 더 왜곡돼 간다는 결과를 발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결국 뭐 사회의 통념화가 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게 결국은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성인이 된 사람들도 사회 통념적인 성인지 왜곡을 갖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뭐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뭐 좋은 해결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케아. 야, 저 이케아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가난한 유학생들이 가구를 줍지 않고 그나마 살 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케아였거든요. 그랬죠. 네. 저는 사실 가구 주워서 대부분 다 썼는데, 남이 버린 거예요. 예. 제가 육아 생활할 때. 이케아. 이케아는 제가 귀국하기 전에 책상하고 몇 개를 이케아 거 사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갖고 와서요? 네. 이제 올 때는 그나마 새 가구 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케아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발 다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프라인 이케아는 12월 18일날 이제 본격 오픈을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이었죠. 내년부터요. 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서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세계 지도를 전 세계 판매 중단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 밝혔습니다. 예. 세계 지도 그림인 일명 프레미아를 2015년 전 세계 제품군에서 제외할 예정. 이런 코멘트는 날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입장까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프레미아라는 건데요. 프레미아. 이제 장식용 먹거리 제품입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 우리 동해에 있는 자리에 Sea of Japan 꽤 크게 있습니다. 일본해라고 표기했거든요. 그것도 병행 표기도 아니라. 그런데 초반에는 뭐 리콜할 계획이 없다. 알겠다. 뭐 이렇게 버티다가 이번에 이제 두 발까지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됐습니다. 예. 이거 말이에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고 아주 단호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케아도 초반에 이렇게 버티다가 이런 입장 됐을 겁니다. 너무 지금 이케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우리 과거 역사상 보면은 전 세계 뭐 최고 대형 유통사들 월마트, 까르푸 우리 못 버텼습니다. 다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태 파악을 좀 한 후에 이케아가 이 중에 제대로 좀 상황 파악을 한 게 아닌가 이제 됐고요. 그래서 불편을 판다. 이제 이케아에 조립하고 이제 여러 문제를 좀 사전에 18일 오픈 전에 해결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입니다. 어떤 성적표 받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임금 피크제. 네. 이거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네. 내년부터 공공기관 81곳에서 임금 피크제 추진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공공기관 117곳 중에서 36곳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적이 많았습니다. 무늬만 임금 피크제다. 왜냐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정년을 확 늦춰주면서 어느 연령대부터 임금을 팍 깎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공기관 시행하고 있는 36곳은 팍 깎는 임금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많았는데 어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이제 공기업 평가, 공공기관 평가에 무조건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반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반영 안 하면 경영평가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아마 이 117곳 중 기존에 36곳이 도입하고 추가로 81곳까지 다 도입을 해서 이제 공기업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는 이 임금 피크제가 다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일하는 대신에 좀 나중에 오래 일하게 되면 임금 적게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공공기관이 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민간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민간이죠. 하고 실제로 이 임금 피크제가 왜 지금 갑자기 떠들썩해졌냐. 지금 정부 발표의 계획대에 따르면은요,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또 30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는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년 60세 시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기업들이 그럼 우리 어떡하냐, 뭐 재무다 어떡하냐,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이 정년 60세 정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대응책이라고 할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공공기관 다 적용한 후에 그다음 민간 부분은 어떻게 임금 피크제 할 것인가 이 계획도 이달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출근했습니까? 네, 실제로 3일부터 예.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서울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에 예. 출근했는데 2년 4개월 만인데요. 하나그룹은 이 출근 아니다. 경영복귀라는 표현 좀 쓰지 말아달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 뭐예요? 그럼 그냥 놀러 간 건가 사무실에? 예? 근데 이미 그 빅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그룹하고 이제 삼성종합하고 테크인 판 거. 그때부터 아마 세간에서는 김승현 회장 경영 다 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근하고 이제 계속 12월 연말에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승현 회장이 그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은 것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않나요? 그냥 뭐 뒤에서 경영 복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쿠에서 진도 뭐 경영 뭐 하고 이러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법적 걸림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하나 거기 정관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화양류 다른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하나건설봐도 특가법,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 회사에 몸을 담을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법적으로는 복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법적 복귀할 수 있나? 사면입니다. 사면. 그래서 지금 성탄절 특사 얘기 나오고 있고 세간에서 성탄절 특사 빅3 뭐 그래가지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전 회장 2년 가까이 복역 중이죠. 그리고 이제 추정 나면은 3년을 징역 살 수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이렇게 세 분, 이재현 회장, 최태원 회장, 이재현 회장, 성탄절 특사. 이 중에서는 진짜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여론이 그렇죠. 예. 제가 이번 성탄절 특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관심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정권 차원에서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이 경제계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학교 갖고 장난한 사학 비리자들, 이런 사람들 자꾸 특사로 풀어주다 보면은, 글쎄요, 지금 가뜩이나 정권이 흔들린다라는 이 청와대 문건 유출 때문에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정윤회 씨 사건이 지금 이 뜻하지 않게 터졌기 때문에 성탄절 특사에 이 본의 아니 지금 언급된 이 빅3 회장인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건 청와대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또 이분들 특사하면은 뭐 여론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쓰던 무대로 60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단가.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